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이어 유족회가 5.18 행사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폐쇄 대신 재활용을 선택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인데 변경안과 원안보다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로 위치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반타작 승리를 거두며 힘겨운 5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가 1년 내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립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이어 유족회가 5.18 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5.18 유족회마저 시민단체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5.18 공법단체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5.18 유족회는 시민단체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해보다는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라며 다른 5.18 단체들과는 거리를 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5.18 유족회가 입장을 바꿔 다른 두 5.18 단체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회는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를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두 단체가 자진 탈퇴한 것에 대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급히 좀 취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한 단체가 좀 주도돼서 강북제 같이 이렇게 행사를 취재해야 되지 않냐, 전국적으로. 5월 3단체와 기념재단이 모두 빠지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내년 행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 함께 모든 3단체 5월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전 국민, 그다음에 회의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더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5월 단체들은 진보연대가 주축이 된 5.18 행사위원회와는 함께 행사를 치르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고 5.18 기념재단 역시 5월 단체 없는 행사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다며 탈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갈등에 광주시나 광주시의회나 마땅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위를 누가 하니, 그 전에 성역화 사업을 어떻게 하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더 거대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의 5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됩니다.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불거진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현재는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고요.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리지만 더위 상황이 많이 나아지진 않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여전한 상태고요.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아져 개통하지 못했던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을 재활용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엔 개통할 예정인데요. 설계 원안보다 조금 더 안전한 진출로가 나올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주행 차선인 1차로에서 좌측으로, 그것도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지산나들목. 일반적인 우측 진출로보다 사고 위험성이 최대 14배나 높을 수 있는 용역 결과까지 나오며 한때 완전 폐쇄까지 검토됐지만 시민들의 수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등산과 원도심 접근성 강화와 도함 IC 교통량 분산, 제2순환도로 무료 구간 연장을 위해서
대안 진출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로운 진출로는 지산나들목 신설 사업이 처음 추진됐을 당시 설계대로 우측으로 뚫립니다. 다만 설계 원안의 진출로 역시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빠져나가게 돼 있어 개선된 안에서는 진출로의 위치를 설계 원안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뺐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줄이는 구간까지 최장 420m를 더 나가도록 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조선대학교 연결도로와 이어지도록 P자 형태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지적된 이미 만들어진 1차선 진출로도 활용됩니다. 주행 1차로로 빠져나오는 기존 도로입니다. 광주시는 상하행선 두 도로를 반듯하게 연결해 지산나들목의 우회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맡을 용역사 찾기에 나선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낸다면 2025년 개통도 가능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용역을 착수한 다음에 내년까지 한 10개월 정도 용역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는 용역 준공 시기 맞추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편 지산나들목이 위험하게 설계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감사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조만간 확정된 감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역 원로 정치인 추모비 건립에 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순 군수 등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순 경찰서는 지난 6월 화순군 춘향면에 세워진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에 성금 100만 원을 낸 혐의를 받는 구복규 화순 군수 등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 선관위는 이들이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에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장성에서 새끼 고양이 6마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13일 장성군 장성읍의 한 도로에서 새끼 고양이 6마리가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는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유럽의 선진 사례를 배우겠다며 다음 달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기초의회 해외 연수 때마다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수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의회가 작성한 국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관광, 문화, 예술 등과 관련된 해외 선진 사례를 광양시에 접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7박 9일 동안 해외 연수에 나섭니다. 방문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세부 계획을 들여다보니 관광 명소인 담 광장과 풍차마을, 와인 농장과 문화, 예술 시설 등을 둘러보고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관람하거나 개선문 등을 보는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의회는 연수를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청이나 관광청 같은 공공기관도 방문할 계획이지만 외유성으로 비춰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파트별로 좀 나눠서 가기 전에 좀 공부하고 가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또 저희 의원님들끼리 의견 나누고 그러기로 돼 있습니다. 연수에 참가하는 인원은 시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2명 등 모두 9명. 연수 비용은 한 명당 520여만 원으로 총 4,700만 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해외 연수를 둘러싸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는 보고회 등을 통해 연수 과정과 결과,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양시 의회의 연수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설명회나 보고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결과 발표가 이루어져서 이 시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다. 꼭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해외 연수 전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 개최를 시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반타작 승리를 거두며 힘겨운 5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부진이 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인데요. 믿을 건 최근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타선의 힘입니다. 그 중심에는 박찬호와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런을 허용하며 3대4로 역전당해 패색이 짙어가던 8회 말. 전 타석에서 홈런을 친 소크라테스가 또다시 결정적인 2점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뒤이어 박찬호와 김도영의 연이은 적시타 행진으로 5점 비기닝을 만들면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3승 3패로 5위 두산과 게임차 없는 6위를 유지했습니다. 키움과 삼성, 9위 10위 하위권 팀과의 맞대결을 했기 때문에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성적표입니다. 대체 용병 선발 산체스의 부진이 이어지고 믿었던 양현종 역시 경기력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가는 등 선발 투수진의 부진이 후반기 상승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전반기 제구력 난조를 겪었던 이의리 선수가 최근 안정감 있는 투구로 2년 연속 10승을 거둔 게 위안입니다. 믿는 구석은 역시 타선의 힘입니다. 최근 5경기 기아의 팀 타율은 3할 3푼 5리. 박찬호 선수가 3할 타율에 근접하며 커리어 하이 성적을 기록하며 발판을 놓고 있고 최근 다소 주춤했던 소크라테스도 지난주 결정적인 홈런 3방을 터뜨리면서 나성범, 최영호와 함께 팀 중심 타선에 무게감을 확실히 싣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6월 이후 무서운 상승세를 타면서 2위까지 뛰어오른 KT 그리고 하나와 만납니다. 특히 올 시즌 상대 전적 6승 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후반기 승률이 8할이 넘을 정도로 KT의 선발 야구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초가 5강 진입에 또 한 번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여자대학교가 배구단과 농구단으로 구성된 체육부를 창단했습니다. 광주여대 배구단은 선수 15명과 지도자 1명으로 구성됐고 농구단은 선수 7명과 지도자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보배와 안산 등 여러 명의 양궁 금메달리스트 등을 배출한 광주여대는 여성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스포츠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배구단과 농구단을 창단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가 1년 내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립니다. 광주시와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세 번째로 높은 인왕봉 일대에 둘레길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등산의 해발은 1187m로 그간 탐방객들은 정상부에 주둔한 군부대 탓에 1016m에 위치한 입석대까지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와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다음 달 23일 정상 개방 행사를 열고 무등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방학 때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이 없도록 단돈 500원의 점심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맛있고 질 좋은 점심을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식당이 이번 방학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경남 이선영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주방에서 고기를 치대며 점심 메뉴 준비에 한창입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이! 양파를 볶고 감자도 튀기고 달걀 프라이까지.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고 오전 11시 반 식당 문을 열자 어린이 손님들이 기다렸다는 듯 들어옵니다. 이름과 학년, 사는 곳을 간단히 적고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에 넣은 밥값은 단돈 500원. 시중에서 10,000원이 넘는 메뉴를 단돈 5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 포스터 보고 왔어요. 와서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저금통 앞엔 금세 줄이 만들어졌고 30분 만에 32석 규모의 식당이 어린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모자라면 예약해요.
창원행복신협이 700만 원을 지원하고 블라썸 여자 사회적 협동조합이 방학 때마다 운영하는 500원 식당. 급식이 없으면 건강한 밥을 먹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해 탄생해 이번 여름방학 동안 12차례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점심으로는 함박 스테이크가 나왔는데요. 단돈 500원이지만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한우 패티가 사용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질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입소문이 나다 보니 흔쾌히 더 많은 돈을 내기도 합니다. 몇천 원 냈어요? 굶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밥은 어떤 것 같아요? 맛있어요. 500원을 받는 건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료로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소문이 나니까 애들이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이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관내에 모든 어린이 청소년한테 식당 운영엔 동네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웃들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고사리 손으로 갖다 줄 때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에 겨울 방학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러나 다음 방학부터 식당 문을 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재료값으로만 6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이번 방학부터는 지자체 지원도 끊겼고 창원행복신협 등으로부터 받았던 지원금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슴이 먹먹합니다. 약간의 지원이나 그게 없으면 사실은 조금 좀 힘들거든요. 마지막 점심 운영을 마친 500원 식당은 다가오는 겨울방학 운영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지며 시작된 강릉 산불 넉 달 만에 한국전력이 이재민들과 만났습니다. 한전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장이 공석인데다 누적 적자가 큰 상황이라 아직 지원금을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강원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신주 주변의 나무가 전선을 덮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강릉 산불. 산불 발생 129일 만에 한국전력이 이재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피해를 입은 여러 이재민들 분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좀 표할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의료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한전에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그 자리가 제 집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기자님 한 번도 사과 안 왔고요. 여기 왔다나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나 한전은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할 뿐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은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단순히 사과만 하러 온 것이냐며 이재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냥 진행되고 잘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다 진짜 가슴이 뼈저리. 피해 보상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얼굴을 봤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배상일비층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저희 얼굴만 보러 오신 거예요? 저희 어떻게 망했는지? 그러나 만족할 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과 대화가 1시간가량 이어졌지만 한국전력은 뚜렷한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회사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적자 상황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또 사장님도 안 계신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다만 앞으로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확답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강릉 산불 당시 한전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석 달째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나라 원인이 강풍에 의해서 이제 전선줄을 이제 또 끊어지면서 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전선 관련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금 다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적자 상황이고 사장이 공석이라며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한전의 태도에 이재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나주시가 다음 달부터 빛가람동에서 승객이 부르면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를 운행합니다. 해당 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이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빛가람동 버스 승강장 71개소를 중심으로 원하는 곳까지 운행합니다. 버스는 15인승 5대로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성인 기준 1,000원입니다. 화순군이 화순군 고인돌 유적지 인근에 자동차 야영장을 운영합니다. 야영장에는 야영 공간 41면과 샤워실과 취사장 등 편의시설이 마련됐고 이용 요금은 비수기 평일 기준 2만 원입니다. 화순군은 야영장 주변에 선사체험장과 세계 거석 테마파크 등 문화유산이 있어 관광객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전남,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만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다른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이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 상황이 많이 나아지진 않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 여전한 상태고요. 지난 밤사이 광주에선 열대야도 나타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의 기온 이미 27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32도, 여수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까지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내내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